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더운 날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 오후에 테니스를 치다가 아주 쪄 죽겠던데요. 이럴 때는 시원하게 수박 먹으면서 테니스 볼 거 없나 한번 찾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흰색과 초록색의 만남, 윈블던의 시작입니다. 역시 테니스 그랜드슬램에서도 뭐니 해도 윈블던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클래식한 모습, 많이 기다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잔디의 제왕 페더러가 없는 지금 과연 누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조코비치의 독주를 막을 신예는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흥미로운 게 많으니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윈블던 내용으로 고고싱 하시죠. 이번 2023년 윈블던 다시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돌아왔다고 하는 건 이제는 점수 포인트를 준다는 거죠. 작년은 점수 포인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코비치가 우승을 했지만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2000포인트가 없었다 보니 조코비치는 2000포인트 없는 윈블던 우승을 한 거죠. 조코비치 입장에서는 그 2000점이 없어도 1등이 될 수 있을랑 할 정도니까 정말 조코비치의 포스가 후덜덜하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 포인트가 없어서였는지 프랑스 오픈 뒤에 올라갔던 1등을 최근에 알카라즈에게 뺏기긴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번에 하는 윈블던은 그냥 무조건 점수가 순증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한 방에 크게 ATP 순위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아마 엄청 열심히 할 것 같네요. 이런 경기에 권순 선수가 출전을 못한 게 좀 너무 아쉽긴 합니다. 우승 상금은 어떻게 되나? 2019년 235만 파운드로 최대를 찍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상금이 줄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시 회복했죠. 우승 상금 235만 파운드로 2019년과 똑같이 왔습니다. 단식 우승 상금도 돌아왔고, 하지만 테니스 황제 페더러는 없네요. 여튼 신구 대결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롤랑가로스처럼 알카라즈와 조코비치의 대결이 결승전에서 매치업 되느냐 마느냐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바일 것 같은데, 롤랑가로스 이후 짧지만 굵었던 잔디 시즌 그럼 어떻게 흘러왔는지 잠깐 볼까요? 롤랑가로스가 끝나고 바로 ATP 250 시리즈가 2개 열렸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메르세데스 보스 오픈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미국의 악동 티아포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열린 네덜란드 스에르토 햄보스에서 열린 로스말렌 리베마 오픈이 있었는데요. 탈론 그리엑스푸르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이후 ATP 500 시리즈가 2개 열렸습니다. 영국 런던 퀸스 클럽 챔피언십에서는 카를로스 알카라즈 선수가 우승을 했죠. 이걸로 다시 세계 1등으로 알카라즈가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열렸던 독일 할레 오픈에서는 알렉산더 부블리크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블던 직전 2개 열린 ATP 250 시리즈에서는 대부분 시드 선수가 출전을 안 한 덕인지 몰라도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마요르카 오픈 일전에 권순우 선수가 졌었던 유뱅크스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영국 이스트본에서 열린 이스트본 인터내셔널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세룬돌로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달려오니 어느덧 윈블던이네요. 이제 윈블던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월요일 저녁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선수들의 드로우를 다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많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들 위주로, 즉 탑시드 위주로 한번 보시고 중간 정리 때 한번 쭈루루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윈블던 홈페이지에서는 IBM의 AI 시스템을 사용해서 드로우의 선호도와 테니스 스탯의 파워 등을 정리해서 나타내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의 드로우가 과연 어느 정도 괜찮은지를 볼 수 있고 얼마나 운이 좋은지 등을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윈블던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기해서 탑시드 선수 8명의 것을 가져왔으니 한번 같이 보시면서 드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시드 신성의 왕 알카라즈입니다. IBM에서는 두 번째로 우호적인 드로우를 받았다고 하고요. AI의 예상 파워 인덱스는 2등입니다. 예상 라운드는 3라운드에서 제리 선수부터 해서 시드권자를 만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4라운드에 드미노 선수가 아니라 지베레프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면 8강전에서 티아포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것 정도가 될 것 같네요.
4강은 워낙 가능성 있는 선수가 많으니 오히려 메드베데프 말고 다른 선수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키키올릭님께서 코르다 선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네요. 참고로 잔디 시즌에는 퀸스클럽 챔피언십에 우승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역시 알카라스. 네, 2번 시드 무적의 조코비치입니다. AI 시스템에서는 역시 드로우를 가장 좋게 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파워 인덱스 1등인데 어떻게 봤던 뭐 제일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 방법까지는 모르다 보니까요. AI가 상대 전적 분석을 모두 했을까요? 여튼 조코비치도 4라운드까지는 무난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라운드부터는 잔디에서 페더러를 마지막으로 꺾은 후르카츠 선수를 만날 가능성도 크고요. 8강은 루블레프 아니면 오제 알리아심인데 아직까지는 조코비치에게 잔디에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4강에 루드를 제일 점치고 있지만 잔디에서 약한 게 알려진 루드보다는 오히려 시너나 프리츠 선수가 올라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코비치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잔디코트 시즌을 뛰지 않았지만 역시나 무적의 영순위 우승 후보임은 말할 바 없습니다. 3번 시드 하드코트 좀비의 메드베데프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드로우라고 하고 파워 인덱스 4위입니다. 보시면 무난무난하게 4라운드까지 갈만한 랭킹이지만 과거 잔디 시즌을 보시면 처참했기에 아마 중간에서 탈락할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잔디 시즌에서는 로스말렌 오픈에서 1라운드 탈락, 할레 오픈에서 8강전을 탈락했는데 랭킹이 높은 선수에게 지기보다는 다 예상 외에서 탈락을 했어요. 역시 하드에서는 강한데 흙과 잔디에서는 영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과거 2022년에는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뛰지 못했고요. 2021년 16강에서 윈블던 탈락, 2019년 3라운드에서 윈블던 탈락하는 등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해서 8강만 가도 오히려 이변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4번 시드 차세대 흑신 캐스퍼 루드입니다. 드로우에서는 세 번째 좋게 받았다고 나오고 파워 인덱스에서도 3등입니다. 최근 흑 시즌에서 워낙 잘했으니 아마 높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잔디는 흑과 너무나 달라서 다들 세 번째 좋게 받고 파워 인덱스 3등이지만 잔디에서 가장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루드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정말 새로운 흑과 잔디에서 모두 잘하는 전천후 테니스 플레이어가 탄생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루드는 프랑스 오픈 이후 잔디 시즌에서 뛰지 않고 바로 윈블던에 왔습니다. 5번 시드 원핸드 백핸드의 희망 치치파스입니다. 일단 7번째로 좋은 드로우를 받았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부터 도미니크 팀이거든요. 2라운드 예상 앤디 머레이, 4라운드 바로 노리, 그 뒤엔 어차피 다 어려울 상대들이긴 하지만 이거 영국 선수를 2번이나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에서 하는 건데 영국 선수를 2번이나 만나는 건 힘들죠. 심지어 앤디 머레이는 머레이 언덕에서 다들 머레이만 응원할 것 같은데 1라운드도 뭐 폼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팀을 만난다고 하니 복병에게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보다 보면 치치파스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역경을 해치고 원핸드 소년가장으로 우승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지만 아쉽게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말이죠. 롤랑가로스 이후 잔디 시즌을 열심히 뛰었는데 성적이 처참합니다. 1라운드 탈락, 2라운드 탈락, 1라운드 탈락이었거든요. 윈블던 1라운드 통과는 가능한 거니? 네, 6번 시드 악동 홀거 루네입니다. 5번째로 좋은 드로우를 받았다고 하고요. 파워 인덱스로는 7등입니다. 잘 올라간다고 하면 4라운드에서는 티아포, 8강에 알카라스를 만나는 대진입니다. 8강에서 알카라스를 만난다면 정말 재미있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신규 악동으로 떠오른 홀거 루네가 잔디에서는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프랑스 오픈 이후 잔디 시즌에서 퀸스클럽 챔피언십에 한 곳 나가서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7번 시드 슈퍼 포핸드 루블레프입니다. 13번째로 좋은 드로우라고 하니 사실 별로 좋은 드로우는 아닌 것 같고요. 파워 인덱스도 14등입니다. 2라운드에 카라체프가 보이고 4라운드에 알리아심, 심지어 8강 가도 조코비치입니다. 최대 가도 8강일 것 같은데 그래도 루블레프 선수 정말 이제는 탑10 안에도 계속 들고 뭔가 벽 하나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윈블던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래도 잔디 시즌에서는 할레 오픈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마지막 8번 시드 제가 좋아하는 야닉 시너입니다. 15번째로 좋은 드로우라고 하고요. 파워 인덱스로는 11등입니다. 생각보다 드로우를 보니 험난해 보이긴 합니다.
세른돌로 선수부터 해서 케르마노비치, 에반스, 프리츠 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고 ATP 우승도 한 번쯤 해본 선수들이라서 언제 어떻게 져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물론 야닉 선수 폭발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알카라즈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이고요. 시너 선수가 만들어낸 명경기가 상당히 많죠. 윈블던에서 시너 선수가 윈블던과 시너지를 폭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와우, 라임 장난 없죠. 로스말렌 오픈에서는 시너 선수가 8강전 탈락, 할레 오픈에선 8강전 부상으로 기권을 했습니다. 부디 이번 윈블던에서는 좋은 상태로 뛰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렇게 8명을 다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누가 우승을 할 것 같나요? 아니죠. 이거 조코비치 우승을 점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 조코비치는 아니고 누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단 1, 2라운드 끝나고 나서 우승자 이벤트 할 거니까요. 꼭 저희 테니스 마스터와 함께 윈블던 보시죠.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에 경이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조코비치는 윈블던에서 28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2016년 이후 기권이 아닌 매치에선 접은 적이 없습니다. 2017년 엘보 부상으로 기권을 했거든요. 지금만 해도 대단한데 조코비치의 윈블던 승수는 현재까지 86승. 이건 현재 탑 20 선수들의 윈블던 전체 승수를 더한 것보다 많다고 하고요. 2013년 이후 센터코트에서는 접은 적이 없습니다. 역시 센터코트 잔디맛이 대박이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지금 4연속 윈블던을 우승했죠. 5연속 윈블던 우승은 오픈 시대의 비에른 보리와 로저 페더러밖에 없습니다. 즉 이제 윈블던에서도 그들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조코비치가 결승까지만 간다면 다시금 역사를 만들어내는 순간이 올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전 결승 진출자인 마테오 베레티니와 코트의 악동 니키리오스 등 여러 선수들이 우승을 향해 도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윈블던 결승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어떠한 명경기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중계는 스포티비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